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의 화제가 됐던 정치인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들어오셔서 계속 말을 하니까 제가 뭐 시작을 못 하잖아요. 원래는 모든 브리핑 백브리핑. 방송은 마이크 꺼졌을 때가 재밌는 건데.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는 방법도 있어요. 몰래. 자, 오늘 이제 한 분씩 선정해 오시는 건데 뭐 이게 얼마 시작이 안 돼서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두 분이 한 분씩 파란불 한 분, 뭐 빨간불 한 분, 둘 다 파란불일 수도 있고요. 네. 예, 선정을 해오는 겁니다. 오늘은 근데 이게 스케일이 글로벌하네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빨간불인데 트럼프 대통령. 영어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안 돼요.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은 파란불인. 금태섭 전 의원은 파란불이네요. 아, 네. 요 얘기부터 해봐야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징계받은 분인데 왜 파란불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근데 이제 이 프로 시작하면서 예. 파란불만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좀 다짐을 했던 게 있어서 그런 강박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금태섭 파란불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 민주당 빨간불에 가까운데. 그렇죠. 민주당 근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의사진행만 하면요. 네. 어제 잠깐 이 얘기를 저랑 나눴거든요. 저도 이걸 하려고 그랬죠. 저는 빨간불로다가. 빨간불로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빨간불로다가 하려고 그랬고 우리 김지현 변호사는 파란불로. 그래서 제가 그럼 뭐 파란불 해라. 어차피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됐다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을 빨간불로 하려고 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은 파란불이다. 네. 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그렇죠. 금태섭 의원이 이제 그 당시 공수처 기권했던 것 때문에 당론 위배라고 해서 이제 당에서 징계를 했죠.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했는데 금태섭 의원이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우기지만 결국은 이제 공천에서 떨어진 이유는 약간의 미운털이 박힌 것 때문이다라는 게 사실 중론이었죠. 중론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한번 말하자면 더한 거란 말이에요. 뭐 옛 표현으로 뭐 부관 참시에 가까운 이제 뭐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주긴 그런 하죠. 느낌적 느낌이 있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가 뭐냐면 동정표. 동정표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다시 생환할 수 있을까 이런 정치인으로서 이런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 정도로 이제 갑자기 동정표가 생기면 정치적 자산 에셋이 좀 쌓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파란불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파란불이다. 네, 그런 맥락에서 동의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동의해요. 그래요? 저는 이거 원래 파란불은 김태섭, 김혜영. 빨간불은 이해찬. 존칭 다 빼고 합니다. 이해찬, 김남국, 진성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주로 이쪽 동네네요. 그 저기 뭐야? 그렇구나. 민주당 동네네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빨간불, 금태섭 민주당은 사실 파란불. 소수파 의견을 내는 이들이 이제 파란불인 거죠. 말하자면. 왜냐면 이건 뭐 미래통합당 이슈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은 두 분 다 징계는 조금 과했다라는 취지인가요? 김태현 의원님? 의원님이란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계시구나. 네, 마음속에 4년 뒤에 뵙겠습니다. 네, 마음속에 계시네. 네. 4년 뒤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요 좀.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거구나 이게. 제가 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징계는 과하다가 아니라 그냥 위법이다. 저는. 그러니까 과하다라고 표현은 징계하는 건 맞는데, 야, 예를 들어 징계하는 건 맞는데, 야, 예를 들어서 경고 너무 심하지 않아? 권고 정도 낮추자. 제명은 심하지 않아? 경고 정도 이게 맞는 이런 표현할 때 과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양형이 과하다. 형량이 과하다는 얘기는 유죄라는 거 전제를 까는 거잖아요. 무죄인데 형량이 과하고 말고 뭐 있냐 이게 제 얘기는. 왜냐? 헌법에도 보면 이건 뭐 다 나온 얘기인데 헌법에도 보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한다. 양심에 따라 표결한다. 국회법에도 보면 명백하게 국회의원은 표결할 때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유의사 양심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헌법에서 배울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헌법에서 이슈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에 기속돼야 됩니까? 사실 어떻게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역구에서 뽑아줬으니까. 아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지역의 이익을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자유위임이다. 기속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학에서도 정답이에요. 이건 뭐죠, 근데? 근데 당론에 따르지 않아서 기권했다고 이걸 징계한다? 이거 명백하게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 이건.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징계 저에 관해서 당내 문제긴 하지만 누구지? 금태섭 소송 내면 이길걸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니 당론 위배여서 징계할 수 있어요. 네. 그 헌법이랑 국회법이랑 좀 맞서는 부분이 있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물론 이제 특정한 표결만 했다고 해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가 근데 가장 낮은 수준 경고다. 네. 이 정도 가지고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사실 뭐 출당도 아니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미 금태섭 의원 건은 한번 저렇게 된 거고 공천 안 주면서 네, 한번 마무리가 된 거고. 예. 네. 그리고 뭐 강제 당론이랑 권고적 당론 얘기하는데 2년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가지고 네. 민주당이랑 통합당이랑 합의해서 표결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조금 더 진보적이거나 노동 친화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그것도 주요 선수들이 반대랑 기권하는 사람이 10몇 명 있었어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데 내가 볼 때 이건 노동계랑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 반대표를 찍었고 네. 이인영, 기동민 이런 분들도 기권했었거든요. 아, 이인영은요? 네. 12명이 그 기권인가 하고 2명이 반대했나 그래요. 징계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사실은. 그건 강제적 당론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 최저임금 산입 기준 그때 최저임금 너무 빨리 가파르게 오른다고 급하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수습 국면에서 했던 법안이라서 진보나 노동계에서는 되게 비판을 많이 했던 법안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대세에는 지장 없고 과반수 통과에는 지장 없으면 크게 터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금태섭 의원이 만약에 이거 진짜 위험한 거면 내가 가서 찬성하겠다. 통과 안 될 것 같으면. 네. 근데 통과될 것 같으니까 기권한 거다. 이거거든요. 반대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정무적으로 과하다. 네, 제가 볼 때다. 네. 어쨌든 뭐 약간 두 분 뉘앙스는 다른데 좀 부정적인 건 사실이네요. 민주당이 요즘 주장하는 게 포용적 성장 아니에요? 포용적 성장, 포용 사회. 근데 당론의 이견을 너무 포용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의 요새 주장은 개원입니다. 10시에 개원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잠깐 김혜영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 김혜영 전 의원, 전 의원, 김남국 의원, 최고위원, 김혜영 최고위원. 요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본인들의 소신일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정치적 기반과도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이에요. 부산 지역과 부산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 좀 김혜영 의원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다 얘기하긴 그런데 지난번 당선되고 신데렐라처럼 당선돼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부산판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네. 부산판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한 사람들은 최인호, 전재수 이런 분들이에요. 그 생활한 의원들하고 생활하지 못한 김혜영 의원의 차이는 뭐냐. 전재수 의원하고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왜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해서 네. 굉장히 어렵게 제가 4번 떨어지고 5번째 됐는데 한 번 더 해라. 이런 어떤 동정 심리가 있는 의원들이고 김혜영 의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신데렐라 같이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역에서 평은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진 다음에 김혜영 의원이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 다시 이제 다음에 정치를 계속하고 다음에 배지를 달기 위해선 지지층보다는 조금 외연을 확장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배경이 있을 거고 김남국 의원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지역도 수도권이고 아무래도 좀 지지층에 좀 아무래도 좀 천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왜? 제가 김남국 의원 만약에 제 앞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당신에게 금태섭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건 너무 뭐랄까 철학적인. 왜냐면 금태섭 의원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선 때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다음에 당선된 거로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박용진, 김태섭처럼이에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땐 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선거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선거니까. 날이 서 있죠. 그때는. 날이 설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리고 나서 이제 당선된 다음에 첫 일성은 중요한 건데 금태섭 의원님의 소신을 담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은 그 소신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금태섭의 소신이 바뀐 건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김혜영, 김남국 의원에 대한 파란불, 빨간불은 아닌데 각자 이제 그
있다 어떤 사태에 맞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기 정치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보면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랑 들이받았고, 네. 근데 꼭 소수파였다 들이받았다 해서 강점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일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약간 논리적 궁박 약간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표를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당내에서 야당한다고 해서 표 주거나 이제 그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은 당내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이제 언사를 계속 하는 건데. 뭐 그 야당이냐 여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메시지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김혜영 최고위원의 완승 아니냐. 줄을 놓고 보면. 저는 요새 민주당의 흐름들을 보면서 180석을 가졌는데 왜 저렇게 뭐랄까 일종 불안해하지? 왜 저렇게 여유가 없어 보이지? 그건 왜 그러냐면 퀴즈. 정권이 몰락하는 신호가 어디서부터 나오게요? 대답해 주세요. 친인척 부패 비리. 아니에요. 친인척 부패 비리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네. 집권층이 분열될 때 정권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87년 이후로 노태우 정권 왜 분열했어요? 이러다 우리 저기 트럼프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에 할게요. 네. 저 정권이 몰락한 여권 구령 나오고 지금 얘기할 게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시죠. 트럼프도 이게 재밌는데. 김남국 의원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난 진짜 궁금해요. 궁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트럼프 얘기로 넘어가죠. 이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시간도 얼마 없네. 트럼프는 빨간불 뭐 당연하죠, 그죠? 그래도 취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트럼프요. 예.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좀 어려운 건 있으나 네. 지금 작금의 사태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것들을 보면 행동을 보면 과연 트럼프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어떤 지도자격 최고 넘버원 국가잖아요. 현실상 좋으나 싫으나 네. 패권 국가죠. 패권 국가 세계의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플로이드 사건 같은 경우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라고 지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미니애폴리스에는 지금 이 플로이드 사건과 같은 사건이 꽤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흑인이 그렇게 해서 무릎 짓누르기로 사망한 사건이 플로이드 말고도 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있어 왔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영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영상이 하나 있었고 문제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 통합 메시지가 아니라 야 연방군을 풀겠어? 급진 좌파의 소행이야. 급진 좌파의 소행이야? 폭도들을 진압해야 되는 거지? 저는 5.18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죽하면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지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어른들의 대장이라는 표현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제어하는 역할을 하다가 결국 이제 시리아 철군 문제로 각을 쓰고 물러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국 군대에서 거의 신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왜? 사병에서 시작해서 장군까지 갔어. 그것도 이라크전 전쟁 영웅이야. 모든 군인들이 매티스 전 장관을 존경해 사성 장군. 그런데 퇴임하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다라고. 뭐 매티스는 미친 개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이거 정치적인 계산하고 하는 걸 텐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막 하는 것 같아도 뭔가 계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업가고 네. 장사꾼이잖아요. 대선에 유리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네, 계산했겠죠. 계산하고 얘기했는데 계산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거나 저는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시위를 한다고 탱크 장갑차를 들고 오겠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거기서는 민주주의 리더 국가로서의 모든 건 좀 떨어졌다고 봐요. 그런 정치 소프트 파워 없는 민주주의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고 그거는 이제 뭐 전두환 때거나 이런 거지.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얼마 전에 뭐 89년 천안문 사태 31주기 행사가 있었나? 사실 그때도 그런 거잖아요. 뭐 사회주의가 뭐 맞냐,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이념 논쟁할 때도 뭐 딴 건 다 됐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가 있다면 비폭력이어야 된다. 집회도 비폭력이어야 하고 국가 공권력이 함부로 국민 시민의 인권을 짓밟으면 안 된다. 생명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진짜 최저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일까?
미국은 사실 대통령제도 아주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제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참 요상한 그 대선 연방제 국가라서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과연 지금 충분히 민주적인가 뭐 이런 질문까지 사실 좀 던지게 돼요. 단순히 대선 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에 관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 계산이 틀릴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올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 선거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어려울 때, 근데 2012년 이후 좀 어려웠잖아요. 네. 최근에 보수당 쪽이 미래통합당이 어려운 지금 특징이 있어요.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다가 가운데를 놓쳐가지고 선거에서 폭망하는 겁니다. 2012년 총선 대선은 민주당이 좀 그런 경향이 있었고 공전부터 최근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계속 그런 흐름이고 자 우리가 지지층을 잡고 가면 선거에서 이길 거야. 이들이 다 찍어줄 거야. 눈에 그것만 보이죠. 그런데 그걸 잡다가 더 큰 걸 놓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인 강경파들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 열렬히 지지하겠죠. 저 길이 맞는 길이야. 이 아메리카는 우리의 것. 하지만 합리적인 백인 유권자들 더군다나 흑인,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 표는 어디로 갈까요? 오죽하면 바이든의 선거구가 그거라면서요. 제 원어는 모르겠으나 헛소리는 이제 그만. 그래요? 그 이제 바이든이 후보 된 다음에 뭐 이제 아주 공식 책정된 건 모르겠는데 그게 나왔어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어그레시브한 구호가 나왔다. 헛소리는 이제 그만. 원어로 뭔지 제가 모르겠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50년대에 나와야 되는데 21세기 미국에서 그런 선거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미국의 좀 정치 현실이 웃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태가 어떻게 정리가 될까 되게 궁금한데 그 한 15초 만에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되면 제가 백악관에 지금 특보로 갔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저 계속 시위는 계속 될 것 같고 네. 좀 뭔가 미국 사회가 한 반뼘이라도 좀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여의도 신호등이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김준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죠. 내일 아침이 아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주말 잘 보내세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